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젠슨 황이 뭐 블랙웰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마진이 더 빠진다. 이거가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도 자기네 반도체 산업을 키울 때 가장 큰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게 TSMC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이제 인텔이 한 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삼성전자 기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제 조금 보여주면 보여주게 되면 제가 볼 땐 희망이 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뭐 반도체가 꺾일 거냐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부 모멘텀이 꺾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그 성장성을 찾을 거예요. 그때. 일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긴 한데 또 이제 반도체주는 반갑지가 못한 상황이라서 요즘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 봐요.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종합을 해봤는데 뭐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뭐 기업 실적은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보편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분석한 저희 기준으로 보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컨센서스가 아니라 이제 딥 컨센서스라 그러죠. 실제 바이 사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기대에 약간 못 미쳤다라고 이제 평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선을 앞둔 그 시기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들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뭐 PC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요가 조금 기대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PT 갖고 오신 거 있는데 그걸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뭐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장소 보면서 한번 예, 볼게요. 먼저 이제 지난주가 8월 말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삭스 지수는 고점이 5,900까지 갔다가 4,40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00포인트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로 반등 못하고 다시 조금 밀리는 이런 구미가 나타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인 거죠. 엔비디아가 쫙 끌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힘이 조금 빠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로 보면은 옆에 표를 보면 1등부터 30등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노란색 음영을 칠한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루저 그룹입니다. 루저 그룹. 그래서 거기에 삼성전자도 들어있고 AMD도 있고 뭐 인텔,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다. 네. 그래서 참고삼아 여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요. 계속 음영이 칠해져 있어서 저도 네, 좀 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7월 달과 8월 달에 이제 제가 와치하는 해외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또 숫자가 잘못됐는데 112개사입니다. 112개사. 여기에는 주로 테크 sektor하고 소비재.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의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쪽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바이오나 금융주들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이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와치하고 있는 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표가 나오고요. 그 막대 그래프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가이던스를 준 회사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이제 긍정적 가이던스가 한 33개 업체 그리고 중립적인 게 26개 업체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쪽이 46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실적 발표 중에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제 소비 둔화를 언급한 회사들이 15개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 대한 이 수요 부진을 언급하는 회사들이 한 12개 업체 정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이 떨어질 것 같다. 지금 매출은 유지가 되는데 마진이 떨어진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을 느끼는 회사들이 한 15개가 있었고요. 반면에 또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또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의 특징은 주로 유통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월마트라든지 뭐 TJX, 그다음에 뭐
뭐 몇 군데 이제 그 백화점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타겟도 있었고요. 이 회사들은 왜 그런 마진이 좋아지나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 AI를 적용을 한 거죠. AI를 적용을 해서 효율성을 좀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은 좀 뭐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괜찮은 전망을 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AI가 들어가서 뭐 인건비 절감이 된 건가요? 왜? 뭐 예를 들면 뭐 타겟 마케팅 같은 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좀 높이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뭐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조금 더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유통업체 얘기를 한 거는 갑자기 이제 8월 후반 들어서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세진 않아요. 사실 아주 세진 않은데 마진이 좀 좋아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회사가 그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추정을 아니고. 해보자면 네. 그런 가능성. 제가 이 네. 표를 보다 아까 잘 미리 좀 봤는데 사실 지금 미국 기준으로만 보면은 산업재, 소재, 금융, 그다음에 에퀴도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역사적 신고가를 섹터가 기록하고 있고 다우존스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 가치주가 신고가인데 이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은 하거든요. 네. 그럼 센터장님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원래는 반도체라든지 약간 이런 시크리컬한 게 따라오르는 경우가 잘 많았다고 데이터를 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이번 사이클을 약간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다르진 않고요.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이 좋았고 네. 그 전까지 좋았고 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올해도 좀 빠진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빠진 업체들보다 전체적으로 미국 삭스 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들의 가이던스. 이건 아직 숫자로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기업들의 뉘앙스가 그동안에 우리 상반기 때 쭉쭉 올라갔던 이런 거보다는 조금 꺾이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조금 약간 M7이나 뭐 이런 쪽도 조금 약해지고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통계적으로 보면 9월달, 10월달이 조금 그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일부 작용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는 게 괜찮다라는 사고도 있고 반대로 아주 짧게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제일 큰 업종이 어쨌든 반도체 업종인데 다른 거는 다 신고가를 갔으니까 얘도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추해할 수 있다라는 뷰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제가 뭐 반도체 섹터가 전고점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고점이 많이 그 전에 상반기 때 거기 너무 나왔기 때문에. 높았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약간 그 방어적인 성격의 이런 섹터들은 이제 지금 좀 뒤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반도체는 미리 올랐고 이제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모멘텀이 꺾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면은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그 성장성을 찾을 거예요. 그때 뭐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때 뭐 조금 지금보다는 요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가이던스를 주면은 뭐 또 좀 힘을 낼 가능성은 뭐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ML이 있는데 사실은 ASML은 가이던스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일부 이제 해외 언론에서 얘기했던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 뭐 이랬는데 수주 잔고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8%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게 문제였고 사실은 이제 요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기억나시겠지만 그 전주에 트럼프가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들이 조정을 받고 이제 반도체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TSMC는 보시면 그 오히려 올해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더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TSMC가 보는 수요는 괜찮다는 거죠. 결국은 뭐 엔비디아 뭐 이번에 좀 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잖아요. HBX 수요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련된 뭐 예를 들면 AI 피크아웃 이런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뭐 논란거리는 아니다.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이제 유명한 이제 NXP죠. 자동차 반도체 대표 주자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그래서 주가는 또 빠졌죠. 또 빠졌고 뭐 이유는 자동차 수요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던스라는 회사도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 여기도 가이던스가 예상을 좀 미달하는. 그래서 반도체 이 업체들이 뒤에 쭉 나오겠지만 몇몇 업체들을 빼고는 대부분 현재 시장에 그 컨센서스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는 게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약한 그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사실 델 실적이 나오고 시간에서 좀 주가가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Salesforce.co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때문에 뭐 조금 우리가 실적이 앞으로 이익률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엔비디아 실적 좀 자세히 써주셨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반도체 좀 수요에 뭐랄까 영향을 줬던 기업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뭐 세일즈포스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실적보다 사실은 3개월 전이 더 중요했어요. 세일즈포스는 3개월 전에 5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20% 폭락을 했습니다. 네. 세일즈포스도 대표적으로 AI 수혜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세일즈포스의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가 됐던 거죠.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의 그 효율성,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세일즈포스예요. 세일즈포스가 이거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20% 폭락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때 충격이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미 지난번에 둔화된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3%, 4%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일즈포스가 던진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이미 그동안에 잘 나가다가 5월 달에 주가가 20%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낮아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실망했던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왜냐면 Salesforce.com이나 인투이트나 이런 약간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AI를 도입하면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쓸 거고 우리 이익률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좋아요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별로 안 좋았지만 Salesforce.com에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익률 가이던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시간에서 뭐 아주 좋게 반영한 것 같진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익률이 좋아지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세일스포스.com이나 인투이트보다 작은 기업들도 이제 AI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예를 들어 3개월 전만 해도 블랙벨 되고 막 엄청 AI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그 스토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레가시 DRAM이 후져도 뭐 매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한 달 반 전만 해도. 그게 지금 약간 훼손됐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건 아직 살아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좋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뭐 얘기했던 셉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인프라 소프트웨어 네. 이런 쪽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세일즈포스도 인프라 소프트웨어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세일즈포스의 그 매출액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어도비. 제 PDF 아주 조그맣지만 그 회사에 네. 근데 사실 어도비도 사실은 이 AI를 써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편집할 때 뒤에 뭐 배경을 지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안 좋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AI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좋아지는 업체들이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 회사의 솔루션이 없어도 그냥 AI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그 기능들로 인해서 그걸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오히려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좋은 쪽은 우리 지금 한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인프라를 네. 확장시켜주고 그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런 쪽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좋은 쪽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네트워크 네. 기업들이었어요. 시스코라든지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아리스타 뭐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탄탄한 이런 실적들을 내고 주가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의 그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금 나뉘는 측면이 있었다. 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지만 일부 이제 AI를 잘 접목을 해서 비용을 좀 컨트롤 잘 한다든지 네. 또는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월마트를 비롯해가지고 타겟이나 뭐 TJX, 노드스트림 이런 유통업체들은 예를 들면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기업의 효율성, 이 경영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측면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게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쭉 가이던스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 보면은 미국의 그 소매 판매 데이터도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 특히 월마트 같은 업체들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좀 유통주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델은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이게 델의 여기 써주신 것처럼 ISG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런 서버가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매우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델 거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델의 실적이 좋아진 게 AI가 좋아진 게 아니다. 그냥 뺏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거는 있거든요. 해석이 좀 잘못된 거고요. 네. 우리 슈퍼마이크로 한번 볼까요? 슈퍼마이크로를 네. 보시면은 이번에 그 실적이 매출액은 그냥 일란으로 나왔는데 마진이 좀 떨어졌어요. 네. 여기는 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가 좀 안 좋은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요. 매출액이 60억에서 70억 달러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54.6억 달러인데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연간 가이던스도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23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6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 다음 연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사가 준 가이던스는 맥스 300억 달러 매출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마이크로의 이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보면은 서버는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회사는 뭐 이번에 뭐 문제가 됐던 우리 뭐 회계 문제, 삼자 거래 이런 거. 뭐 그런 네. 얘기도 좀 있었지만 마진이 좀 안 좋은 가이던스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얘기를 한 게 자기네 솔루션에 그 DLC, 그러니까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을 적용을 하면서 관련된 뭐 연구 개발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마진이 안 좋아지는 거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가이던스는 이거는 AI는 계속 간다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델은 뭐 얘기를 하셨는데 델은 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업체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더니 뭐 대부분 다 이제 위에 그 사장님들의 경영진들은 뭐 괜히 딴 거 하지 말고 서버는 델, 네. GPU는 뭐 엔비디아 H100 웬만하면 그거 좀 해봐라. 왜냐면 작년까지는 H100을 거의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 H100이 사실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채워놓은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뭐 개수까지도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서 이제 델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델은 좋았는데 이제 HP 같은 경우는 네. 델보다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죠, 회사가. 우리가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프린터가 좀 안 좋다. 대신에 시장에서 제일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AI PC가 이제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용관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왜 약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스마트폰 재고가 좀 있어요. 뭐 PC도 부품을 많이 사놨는데 안 이게 팔려요? 좀 생각보다 네. 좀 네. 들팔리니까 이제 좀 구매를 줄여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HP가 그래도 그 AI PC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확산이 된 것 같지 않고 있어서 아마 연말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그 쇼핑 시즌 네. 요때 분위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좀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 디램 현물 시장에 약간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져질 가능성도 저희가 조금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지금 정리를 좀 해오셔서 사실은 우리 국내 반도체주도 너무 안 가고 있고 그렇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또 엔비디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좀 보고요.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에서 다음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어떤 부분 얻어가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관련된 보고서 2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프리뷰 보고를 썼고요. 저 웬만하면 외국 기업은 프리뷰 잘 안 쓰는데 엔비디아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프리뷰를 주 초에서 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썼는데 저희 예상이랑 물론 이제 뭐 대충 저희들끼리 아니까 그런데 제가 그 프리뷰에 썼던 숫자가 얼마냐 매출액 299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300억 달러 나왔죠. 300억 달러 나왔고 EPS는 저희가 0.69 시석 EPS로 0.69 했는데 0.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뭐 표로 돼 있는데 표보다 그냥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매출액 위에 있는 거는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2%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전분기가 262%이기 때문에 사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라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3개월 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발표될 분기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122%는 엄청 높은 거죠. 그렇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가 주가를 반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GP 마진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회사가 준 가이던스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낮을까? 사실 계속 잘 팔리고 뭐 비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아주 굉장히 미미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게 주는 효과가 크지 않을 텐데 생각보다 마진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회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실제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 매출 증가와 함께 마진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마진이 꺾인 거예요. 꺾인 거. 그거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마진 꺾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백 초기 수율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추가되면서 마진에 영향을 줬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가 다 완전히 교체가 됐고 마스크가 교체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설계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마스크가 설계도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교체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마진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물론 약간 떨어졌죠. 네. 약간.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됐으면 전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분기랑 지난 분기 한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거에 일조를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가 좋은데 주가가 왜 빠져? 근데 제가 볼 땐 가이던스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럼 언제 바뀔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3개월 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진 이번에 75.0%를 줬거든요. 넌갭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75가 아니라 예를 들면 76, 76.5 이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 해결이 된 거고. 서프라이즈를 내면. 네, 그러면 다시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분위기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좀 잡아 끌고 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또 우리 엔비디아의 이제 가장 큰 수혜주였던 하이닉스도 조금 약한 그런 네.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도 이제 HBM 공급한다. 그럼 주가 갈 줄 알았는데,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좀 쉬는 국면에 들어가니까 네. 그거 좀 뭐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삼성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은 그 레가시 디램에서 그렇죠. 그래도 이게 탄탄할 거야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제 이런 데서 최근 전망을 좀 바꿨거든요. 네. 전망이 조금 모듈 업체들, 그러니까 디램 모듈 메이커들이 네. 있거든요. 이제 이 업체들이 뭔가 이상 조짐을 좀 느껴서 좀 구매량을 줄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현물 시장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컨트랙 이 프라이스 전망이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 왜 안 빠질 수밖에 고정거래 없는 가격. 네. 아, 예. 네네. 그게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HBM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우리 그 웨이티드 그러니까 가중 평균한 그렇죠. 그 평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 일부 우려는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뭐 제가 볼 땐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요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상반기 때 봤던 것보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최근에 보시면은 인텔도 지금 회사가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제 뭐 배당도 안 할 거야. 그리고 기존에 우리 투자하려고 했던 거 다 지금 캔슬을 하고. 파운드리 판단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팔 수도 있죠. 거기까지 안 갔어요? 팔 수도 있죠. 네. 팔 수도. 그 판단은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아예 캔슬을 한다. 아, 뭐 파운드리 사업 아예 접는다 그런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접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파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투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너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HBM만 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엔비디아가 그 자기네들이 건전한 이 수익성 능력을 다시 한번 왜냐면 요번에는 그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네. 지난번 가이던스는 사실은 자기네가 준 가이던스보다 한 2% 높게 나왔거든요, 네. 마진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끌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겠죠. 예, 네. 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75.0은 좀 낮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리고 그 얘기도 하죠. 엔비디아가 0.7불 났으니까 매분기 한 지금 10% 정도 QOQ로 늘어나니까 피스컬 이어 다음 거로 보면은 대략 한 EPS가 3.67불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120달러가 뭐 될까 말까 하니까 30배가 조금 넘는데 PER이 성장이 없다고 해도 나스닥이 30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가이던스가 나쁘더라도 주식을 더 패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접근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또 뭐 지난번에 주가 올라갈 때는 네. 그러면 그게 맞냐? 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는 크로스를 넣었던 거고 지금 이제 크로스가 없어 예, 바닥이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네. 이대로 안 가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뭐 주식 투자할 때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네. 뭐 나는 이건 버티겠다. 네. 엔비디아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그런 경쟁력은 지금 뭐 다른 업체들이 뭐 트라이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엔비디아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조금 저기 했던 그 블랙웰의 뭐 수율이 조금만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 뭐 갈 수가 있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내년도 EPS로 보고 있는 게 3.89, 3.9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 될 것 늘어나면.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상당히 높은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마진을 좀 빠진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내년도 연평균 마진을 14.1%로 네. 본 건데 요게 블랙웰이 안정이 되면은 사실은 뭐 76, 77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이상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보고 확인하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4분기 블랙웰 매출 가이던스가 그래도 얼마 있을 거라고 젠슨랑 얘기를 했는데도 네. 원래 처음에 엔비디아가 빠진 게 블랙웰 딜레이 된다고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또 별로 젠슨 황제의 말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냥 내용이 크게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식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젠슨 황이 뭐 블룸버그랑 공식 인터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하죠. 젠슨 황은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가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4분기는 그렇다 치도 3분기에 뭐 블랙웰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마진이 더 빠진다. 이거가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연간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네. 그게 좀
그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내년도 1분기나 뭐 상반기 때는 마진이 70%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라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그렇고 이제 미 대선도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아서 네. 그 결과에 따른 영향은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미 그 검토는 다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많은 그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뭐 트럼프 그때는 이제 해리스는 아니었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네. 전망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저희가 뭐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절대 반반인 것 같은데 보통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럼프는 그래도 친기업적인 뭐 좀 약간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감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미국 기업들 얘기인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부담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한테는 트럼프의 집권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압박, 강도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좀 부담일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해리스는 이번에 정책들도 보면 약간 이제 그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들이 일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랑 뭐 상하원 의원 이 선거가 같이 되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블루 수입이라든지 레드 수입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는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서로 이제 견제가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쪽으로 확 쏠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 저희도 그럴 가능성을 제가 높게 보고 있고 그게 또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지금 체제가 열리게 되면은 뭐 그냥 뭐 현재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될 거니까 그 와중에서 한국 반도체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인텔 파운드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네. 여기서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도 우리가 자기네 반도체 산업을 키울 때 가장 큰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게 TSMC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한 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삼성전자 기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제 조금 보여주면 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지금 아주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제가 볼 때 희망이 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면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면 옛날에 삼성전자가 모바일칩 파운드리를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애플 것도 하고 이랬는데 다시 다 뺏겼는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자기네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시 그런 뭐 애플이든 뭐든 모바일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서 좀 진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도 해봤으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네. 여러 번 저희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삼성전자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 아시잖아요.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고객과 경쟁하는 모델. 이게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인텔도 뭐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를 뭐 떼어내고 뭐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그게 나왔거든요. 얘기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너네가 GPU 제일 잘 만들고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너네 걸 쓰는데 너네가 직접 클라우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의 이 구조,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중요한데 삼성은 그 이야기가 고객과 경쟁하는 그 삼성전자의 약간 딜레마적인 그 모델 이야기가 10년, 15년 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물론 어렵죠. 그러면 애플이 삼성한테 파운드리를 주다가
안 준 이유가 꼭 기술력 때문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이 크죠. 일단은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애플도 사실은 뭐 삼성과 협력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가 그 있거든요. 듀얼 서플라이어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아예 그냥 제로를 만들어 지금 제로죠. 제로를 만든 거는 뭐 좀 그런 이유들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이 핸드폰 경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삼성이 그러면 애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미디어텍에 네. 뭐 파운드를 해준다든지 근데 미디어텍 입장에서도 삼성이 엑시노스라는 경쟁 제품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뭐 이렇게 네.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마디 정도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그리고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전략도.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첫 그 대주제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계속 반도체주가 눌리는데 상승 동력 잃어가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제사항이 좀 잇따랐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면 아니면 또는 다른 여건이 이렇게 된다면이란 전제여서 요즘에 시청자분들은 이제 마냥 좋은 전망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또 듣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음 분기 뭐 이제 가까운 시점부터 어떻게 네.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뭐 반도체가 꺾일 거냐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또 엔비디아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모멘텀 약간 잃었고 네. 또 D램의 성장률 사이클도 여기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지금 꼭지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되는 시기다.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 그림 보시면 미국의 그 2000년 이후에 대선에 있었던 해에서 월별 나스닥 그 상승률입니다. 근데 보면 9월, 10월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큰 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